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월 1000만원을 벌고서 스마트 스토어를 접었다는 영상을 좀 봤어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뭐 월 1000만원, 뭐 5000만원 벌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그걸 보고서 왜 안 되지?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월 1000만원, 5000만원 달성하신 분들도 많이 접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월 1000만원 매출이면 순이익이 200만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왜 접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스마트 스토어를 1000만원이 나와도 접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에 창업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입 판매고 두 번째는 위탁 판매입니다. 사입 판매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쇼핑몰에서 유통하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재고를 도매가로 저렴하게 산 다음에 약간의 마진을 좀 붙여가지고 다시 되파는 방식입니다. 제조사한테 물건을 갖고 와서 집이나 사무실에다가 재고를 두고서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한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위탁 판매, 우리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 붐이 일어난 이유는 이 위탁 판매 때문이에요. 현재 도매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재고가 없이 주문이 들어올 때 제조사에다가 발주를 넣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그냥 내가 온라인에다가 상품 이미지를 올려놔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제조사한테 발주를 넣습니다. 그럼 제조사가 고객한테 배송을 보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탁 판매의 장점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재고가 없으니까 사무실이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이 크게 필요가 없겠죠. 재고가 없으니까 물건이 팔릴 때 그때마다 공급가가 들어가는 거니까 잘 팔리면 그때 가서 이제 돈이 더 필요한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 우리가 뭐 다른 창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준비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스마트 스토어 창업은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지를 올려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택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서 택배를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품을 그냥 올리고 뭐 고객이 문의사항 오면은 그냥 문의 답변해주고 이런 것만 해주면은 그냥 끝이에요. 이 나머지에는 별로 시간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냐면 닭등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닭등은 뭐냐? 닥치고 등록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내가 키워드를 발굴을 해서 제품을 올리지 않으면은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해서 월 200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정말 쥐어짜가지고 6개월 동안 내가 꾸준하게 올렸더니 월 1000만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하면은 제품이 한두 개 정도는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월 매출 1000만원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내가 1000만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접게 돼요. 저는 오히려 2개월 동안에 한 1000만원을 달성하신 분들이 1년을 못 간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1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열심히 하시다가 매출도 잘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못 가는 분들이 한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적게 일하려고 내가 했는데 이 디지털 노가다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왜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냐?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일단 갖고 왔습니다. 내가 위탁 판매를 해가지고 좀 쉽게 돈을 벌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다른 거예요. 좀 어렵게 돈을 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돈 버는 거 알겠어. 근데 현실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정산 주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정산이 빠르죠.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요즘에 위탁 판매 방식은 쿠팡에서도 같이 파는 걸 많이 추천을 해요. 스마트 스토어만 해서는 매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쿠팡에도 같이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쿠팡이 정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주정산, 월정산 뭐 이런 거 있는데 최대한 2달 정도까지는 정산이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산은 밀리는데 내 물건이 잘 팔린다? 매출이 10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이 자본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터지는 것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달려왔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잘 터졌잖아요.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산은 늦게 들어오죠. 2달 후에 돈은 들어오죠. 그럼 내 돈은 2달 동안 먼저 판매가 되는 거고 2달 동안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내 돈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무시를 많이 하는데 내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돈이 엄청나게 묶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대출을 해야 되고, 대출을 하면은 대출에 금리가 있고, 또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매출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2달 동안 정산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난 근데 공장에 물건은 보내야 되니까 이 1,000만 원만큼 매출이 있는 공급가가 공장한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매출만큼의 그 공급가가 공장에 한 달이 묶여 있고, 또 이제 2달이 묶여 있으면 2,000만 원이 이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달은 제가 러프하게 잡은 거고, 이것도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2달 후에 들어오지만 내가 그만큼 팔린 만큼은 또 2달, 거기서 2달, 거기서 2달,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막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 문제가 생각보다 위탁 판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의 맨파워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닭등을 해서 매출이 나오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직장을 마치고 내가 퇴근하고 와서, 칼퇴근해서 6시에 왔다고 쳐볼게요. 밥을 먹었어요. 그럼 7시잖아요. 7시부터 열심히 해요. 한 12시까지 한다고 해볼게요. 내가 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쓴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소싱을 뭐 1시간 했어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럼 업로드하고 뭐 하고 이러는 것도 1시간 걸렸고, 뭐 CS 걸리고 1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잘게 이제 쪼개가지고 5시간을 썼습니다. 이런 거를 1년 내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2달 정도 가면은 굉장히 지칩니다. 우리가 뭐 재밌는 게임이나 뭘 하더라도 이렇게 1년 내내 5시간씩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6개월, 1년 동안 계속해서 5시간씩 매일매일 한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맛있는 것도 뭐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가 생각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노력까지는 내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탁 판매해서 매출이 좀 나오신 분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 이상은 뭐예요?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은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재능까지도 있으면 좋아요. 재능까지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제로 매출 1,000만 원에서 되게 많이 접으시거든요. 근데 이걸 뚫고서 1억까지 가신 분들은 어떤 걸 해내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까지 다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상품 소싱, 상세 페이지, 뭐 업로드, 마케팅, CS,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다. 이걸 일단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업무를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상품 소싱만 내가 한다든지, 상세 페이지나 상품 업로드, 마케팅, CS, 이거는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인건비 지원금을 받고, 그렇게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해증한 다음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조금씩 경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의 이익을 얻을 계산이 서는 거예요. 내가 닭등만 하면 이런 계산이 서겠습니까? 계산이 안 서요. 왜냐면 내가 얼마의 매출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지금 1,000만 원을 투자할 거예요. 인건비나 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0만 원의 이익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가설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계속 감수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근데 나는 이제 체력이나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솔직히 나도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왔으면은 일을 적게 하고서 조금 더 벌려고 내가 이 부업을 한 건데, 이 시간의 노예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돈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해서 200만 원씩 간신히 내가 모아놨는데, 순이익으로. 근데 이걸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자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런데 모든 사업가들은 다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진짜 외주나 직원 채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고, 또 나만의 힘으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모든 걸 내가 다 해왔는데, 난 그냥 프리랜서였던 것 같고, 내가 이걸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맡기게 되면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쉽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을 못하지? 이거 100% 공감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100% 공감을 해요. 직원 잘못 뽑았다가 진짜 저희 회사 잘못될 뻔했어요. 이거 100% 공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면 이 닭등하는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볼 땐 매출 1,000만 원이 한계예요. 그 이상은 어려워요.
뭐 진짜 내가 전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잘 파는 사람들이 하는 이 사업가적인 관점,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탁 판매를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왜 접는지 알게 돼요. 저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마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은 상품이 있지만 나만 판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역마진으로 들어오는 사람 너무 많고, 옛날에 내가 들어갔던 방식이지만 내가 매출이 커지니까 일반과세자가 돼서 부가세를 내니까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안 내고 들어오네? 그럼 나는 이제 그만큼 또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단가 경쟁이라는 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조사한테 단독으로 제품을 받아와야겠구나. 왜냐면 나는 이제 뭘 해야 고객들이 좋아할지 알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월 매출 1,000만 원이신 분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냥 쉽지가 않죠. 당연하게도 제조사가 나한테만 제품을 공급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한테만 그걸 공급을 해주면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쉬운 소리 하냐? 사장님, 제가 매출이 좀 높은데 혹시 저한테만 좀 제품을 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협상을 좀 해야 돼요. 아니면 제가 진짜 저 마케팅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좀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저한테만 공급을 해주셔라. 제가 만약에 매출이 안 나오면 그땐 다른 분들 주셔도 된다. 이렇게 이 협상이라는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이 단독으로 갖고 오는 것 자체, 독점으로 갖고 오는 것 자체가 뭐 내가 아예 제품을 새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로열티를 내서 몇 천만 원씩 주고 이런 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단독이랑 독점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경쟁사가 최대한 적은 제품들을 소싱하게 됩니다. 결국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니까 상표 출원하고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닭등이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닭등을 했을 때의 한계를 느끼고 나서 내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가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그때는 월 1,000만 원을 넘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월 매출 200만 원 정도에서 멈춘 경험들이 있어요. 위탁 판매에서 그냥 등록만 했다가. 그때 제가 좌절을 좀 해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장밋빛 희망만 가득한 유튜브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월 매출 1,000만 원까지는 달성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도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이버 로직이 계속 변하고 있죠. 계속 이걸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내 상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게 있고,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이 들어가는구나, 내가 제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돈들, 투자 비용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진짜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사람을 채용하거나 외주를 쓰면은 이 인건비의 압박, 그리고 사무실 비용, 임대료, 그리고 세금,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세금의 압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제품을 새롭게 소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브랜딩 비용들이 있습니다. 제품 개발 비용이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은 실제로 제 수중에 남는 것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이 또 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요. 그게 비즈니스고, 전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월급만큼 벌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러면 제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앞으로의 위탁 판매 스마트 스토어 전망하고 같이 말씀 좀 드리자면, 위탁 판매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얼만큼 공부해야 되나요? 생각보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열심히 하는 만큼은 돈 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부업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부업 정도에서 멈춰야겠다라고 하면은 목표를 달성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직장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노력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대학교도 4년제를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서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시험을 봐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만큼은 최소한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마케팅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벌 수 있는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걸 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을 갖추면 열심히 하는 만큼 돈 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주 낙관주의자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역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튜브에 있는 실제 사례들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분들은 어떤 특정 기간에 돈을 많이 벌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저희 수강생분들도 이게 되게 많아요. 뭐 40대 아이 둘 있으신데 막 이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서 월 매출이 1억이 달성하고 또 남들하고 이제 같이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다가 지금은 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학력이 좋거나 백이 있거나 뭐 돈이 많다 이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전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업을 다 가져다가 놨을 때 현실적으로 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거를 좀 인식을 하시고 내가 진짜 그래 새로운 직장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직장에서 끝판왕 한번 찍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케팅 책도 많이 읽으시고 칼럼도 많이 보시고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더 시도해보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끝물이다, 뭐 아직 기회가 많다, 엄청나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죠. 월 매출 1000만 원을 찍고 접는 것보다 스마트 스토어 끝물이야 이렇게 접는 사람보다 꾸준히 매출 300만 원을 만들면서 마케팅 공부를 꾸준히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찾는 게 그 사람이 저는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남으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다시 잘 되거나 아니면 SNS를 키운 다음에 다시 잘 되거나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월 매출 1000만 원 찍고 이 현실을 파악했다,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해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한 7년째 넘게 하고 있는데 꾸준히 버티면은 무조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알고 있어요. 옆에서 마케팅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출이 낮더라도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계시면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솔직한 제 이야기를 담았으니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부터 월 매출이 좀 정체되어 있는 분들까지 다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